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삽질을 막아드리기 위해서 개발자 카레라고 합니다. 또 요즘 코딩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. 인터넷을 보면은 수많은 강의도 있고 전문 고급 개발자분들도 강의 전선에 또 책 출판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어느 것이 좋다고는 상관없지만 저는 비판할 정도의 실력자도 아니고 완전 초보자지만 여러분의 삽질을 막아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. 바로 다음 단계가 앱 출시, 앱스토어,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출시하는 거. 내 이름을 걸고 내 앱이 등록됐다 라는 부분만 해도 막 가슴이 설레잖아요. 그런 게 이런 설렘을 갖고 있는 부분에 저는 찬물을 끼얹어야 돼요. 왜냐면은 초보자분들이 가장 큰 실수가 내 앱을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등록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섣불리 개발자 등록을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. 직접 겪어봐야 안다고는 하지만 직접 겪어보기 전에 안 하는 게 그냥 손을 건들지 않는 게 더 좋은 거예요. 앱 개발자 등록이라는 건. 그래서 왜 그러냐는 부분을 이제 생각지도 못하는 돈이 들기 시작해요. 예를 들어 진영에 따른 개발자 등록이 있어요. 구글 쪽을 먼저 생각하면 한 번 등록으로 끝나요. $25. 애플 쪽을 돌려보면은 애플은 매달이 아니라 매년 돈을 내야 돼요. 매년.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만원이 좀 넘어요. 근데 매년 내야 돼요. 근데 이 매년을 안 내잖아요. 그러면 내 앱이 날라가요. 이런 문제점도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.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내가 교재에 있는 거 따라서 만들었는데 이걸 올려보겠다고 매년 고정 지출이 생기는 것도 웃기고. 근데 월로 나누면은 한 400, 500원이니까 쉽게 덤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은근히 스트레스예요. 앱을 출시한 순간 당신은 관리자가 되네요. 왜 관리자가 되냐? 우리가 백단에서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할 건데 근데 초기 우리 앱이 너무 1000명, 10,000명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돈이 발생하진 않지만 결국 그것도 관리를 해야 돼요. 서버니까. 서버리스라고 하긴 한데 관리를 해야 되니까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거에 관련돼서 또 자세하게 하는 강의나 유튜브 강의도 없고 책도 없어요. 앱만 만들어서 코드만 작성하고 앱을 올리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코드를 작성을 해서 디바이스에서 실행이 됐어요. 근데 각 진영에 따라 업로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. 최소 화면은 4페이지가 있어야 되고 또 요즘에는 개인정보 때문에 광고를 표출하기 위해서는 광고 관련된 표시를 소비자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다 보안 정책이 바뀌면 바뀔수록 또 새로운 OS 버전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내 앱도 거기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. 그러면 나는 그렇게 관리할 필요가 없는 앱인데 하고 싶진 않아. 그러면은 내리면 돼 라고 하잖아요. 그러면 내리면 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없어져요.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애플 쪽은 매년 내는 돈도 안 내면 앱이 사라져요.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요즘에 지금 나오는 가장 큰 문제는 안드로이드 옛날 킬로바이트 페이지를 지원을 하게 만들으라고 업데이트 경고 메일이 날라왔어요. 그래서 저는 지금 3개 앱이 경고 먹어서 2개는 업데이트를 해서 넘어갔는데 1개는 키를 못 찾았어요. 그 키랑이 보니까 키스톤 키를 옛날 컴퓨터에 넣어놨는데 어디 간지 못 찾아요. 그럼 결국 업데이트 못 해요. 그러면 다시 만들어야 돼요. 근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내가 올린 앱이니까 신경 쓰이게 돼요. 하나라도 올리면 오늘은 누가 얼마나 받았지? 얼마나 다운로드 받았지? 왜 리뷰가 하나도 안 달리지? 제가 갖고 있는 앱 중에 지금
뭐 한 1000명 정도 다운받은 앱이 있는데 리뷰는 안 달려요. 오히려 10명도 채 안 되는 거에 리뷰 달아서 안 된다고. 안 되는 게 아니라 뭐 제 디바이스, 제가 한 디바이스는 잘 되는데 다른 디바이스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평점이 떨어지면 또 제 앱이 추천도 안 되겠죠. 뭐 그런 일이 뭐 더 길게 나가서 부분은 소용이 없다고 봐도 돼요. 또 이제 다른 이유로 세 번째는 세금이라는 부분에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거예요.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수익이 생기면 신고를 해야 돼요. 뭐 본인이 만일에 서브잡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뭐 앱을 하나 개발해서 인터넷에 뭐 한번 올려볼 거야, 스토어에 내볼 거야 라고 하면 지금 양쪽 진영은 개발자의 투명성을 위해서 한국은 뭐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은 개인이어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.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해서 그걸 제출하지 않는 이상은 앱에 올릴 수가 없어요. 그러면 구글은 $25로 끝인데 또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, 애플도 매년 내야 되는데 또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. 이제 여기서 사업자 등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, 사업자 등록은 진짜 정말 쉬워요. 정보24 가갖고 클릭 몇 번 하면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와요. 근데 이게 발행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부가가치세, 종합소득세, 그리고 이제 광고 달면, 이제 우리가 앱을 만들었으니까 최소 못해도 돈이라도 한번 벌어봐야지 라고 생각해서 광고를 달 거 아니에요. 애드모블, 구글 애드모블 달면 이제 거기서 수익이 안 생기겠죠. 근데 뭐 $100? 저는 지금 최소 설정을 $100로 해놨는데 제가 최근에 받은 게 3개월 만에 15만원 받았죠. 앱 6개에 광고 걸어놓은 거. 근데 그 16만원을 신고를 해야 돼요. 근데 사업자 등록할 때 각종 신고 번호가 있어요. 광고를 뭐 유튜브 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. 유튜브 광고 달리면 유튜브 광고에 관련된 사업자 신고를 거기에 신고에 맞게 제출해야 돼요. 신고 번호를. 광고를 걸면은 면허세예요. 면허세는 매년 내야 돼.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 발생하고 이런 부분은 따로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링크에 자세하게 설명된 부분이 있어요. 다른 분께 있어서 그분 거를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.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보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앱을 지금 그냥 인터넷에 뭐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 건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? 라는 걸로 커져요.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는 말이 더 커져요. 그러니까 앱 만드는 거에도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 뒤로 부수적으로 또 한 단계 나가서 아이콘도 만들어야 되지,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되지, 또 아까 말한 대로 앱 올리기 위해 각종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뭐 우리나라 치면은 개인정보관리법에 의해서 개인정보 표시를 해야 돼요. 그리고 아까 말한 홈페이지를 왜 만드냐면 앱에 대한 선전용 홈페이지, 그리고 컴플레인이나 각종 문의에 대한 이메일 등을 받기 위한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돼요. 앱도 설명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 나 혼자서 하게 되면은 앱만 만들어서 코딩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수적으로 기업에서 하는 것들을 나 혼자 다 떠안아서 해야 되니까 프로젝트의 양도 길어지고, 그리고 그 뒷부분은 엄청 발만 담그고 빠지는 식으로 밖에 못 만들어요. 앱을 뭐 진짜 뭐 엄청, 예를 들어서 가계부 앱을 만들었는데 가계부 앱에 맞는 아이콘을 만들어야 되고, 또 아이콘을 만들고 나면 그 앱 페이지 안에 아까 말한 최소 4페이지, 뭐 3페이지, 한 페이지 갖고는 승인도 자체도 안 나고, 그럼 최소 4페이지 만들었다 치면 그 기능을 연결시켜서 노콜이 아니고 또 다시 아까 말한 백단에서 서버리스를 이용해서 대표적인 5S를 이용해서 작업한다면 5S에 돈이 발생하지 않지만 5S를 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은 우리는 관리자가 돼버리고 기업가가 돼버리고, 왜냐면 기업가는 사업자를 냈으니까 기업가가 돼버리는 거. 그러면 세금이라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고, 그 세금을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미신고로 인해서 잡히면
가산세 붙어요. 그러면은 이걸 모르니까 또 세무사무소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고, 세무사무소도 당연히 돈을 받고 하는 거고, 세금을 어떻게 내냐라고 찾으면 진짜 막 엉뚱한 것만 나와. 내가 원하는 답은 하나도 안 나와.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, 뭐 예전 더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, 제가 예전에 제 블로그에다 글 남긴 거 있어요. 앱 개발하고 난 뒤에 고찰 남긴 거 있는데, 그 플로어로 따다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할 게 너무 많아요.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앱 개발자 등록이라는 거는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나아가서, 아니면 더 경험 있는 분들한테 조언을 듣고 진행하고자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 포인트가 나오겠죠. 그러면은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. 결론은 등록과 출시에는 너무 집착하지 말고, 내가 만들었으면, 아이콘도 안 만들어도 돼요. 만들었으면 구글이나 앱에다가 스토어에다가 올릴 생각하지 말고 개인 디바이스에는 설치를 할 수 있어요. 아이폰도 그렇고 뭐 구글 쪽도 그렇고 안드로이드는 더 쉽죠. APK로 그냥 설치하면은 뭐 알려지지 않는 뭐 소스입니다, 이거 설치하겠습니까? 경고창 나고 땡이잖아요. 그냥 내가 만든 건데 내가 거기다가 나쁜 거 깔아놓진 않았을 거 아니야. 자기 디바이스에 자기가 설치해서 자기가 테스트하고 하는 거는 문제될 게 아니니까 그건 해보라는 거예요. iOS는 아마 인터넷상에는 기록이 많이 없을 거예요.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마 있나? 제가 예전에 갖고 있는 자료는 있긴 했는데, 저는 그냥 요즘에 그렇게 해서 제 디바이스에 그냥 설치하고 사용해요. 근데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그러면 더 쉽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? 그러면 모바일 앱이 아니라 웹으로 가세요. 모바일에서 뭐 사파리라든지 크롬이라든지 이쪽에서 모바일 쪽 사이즈로 맞게 개발하시면 돼요. 요즘에 뭐 안 되는 거 있다 뭐 그런 거는 뭐 어차피 서로, 제가 공부한 플러터도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안 돌아가는 부분도 있어요. 그 부분을 위해서 기능을 넣지만 대부분의 기능은 다 돌아요. 뭐 멋진 UI나 뭐 이런 부분은 네이티브를 따라갈 수가 없겠죠. 당연히 처리 속도도 그렇고. 근데 저희는 초보자들은 민감하지가 않다는 거죠. 우리가 초보자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코드 분석해서 뭐 코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때 가서 스토어에 올려도 되고, 뭐 친구들끼리 아름아름 설치하시는 게 나아요. 완전 지금 병아리 수준이라면. 저도 물론 병아리고 모르니까. 그리고 코드를 접하기 시작했으면은 당연히 GitHub은 당연히 아는 거니까 GitHub 사용 방법에다가 천천히 내가 만든 거 한 번씩 푸시해서 쌓아놓고 나중에 실력자가 됐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짰지? 왜 이렇게 만들었지? 라는 거에 대한 뭐 돌아보는 생각도 될 수도 있고, 생각하다 보다가 진짜 이 앱이, 내가 만든 앱이 너무 획기적이다 확신이 들면은 그때 뭐 구글에 먼저 내보고, 구글에 베타 테스트 해보고 100명 200명 해보고 평가가 좋고 더 좋으면 뭐 공개적으로 내 앱이 가능할까요? 라는 거 뭐 한번 영상 찍어서 올려보고, 그럼 사람들 반응 보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아이디어만 팔아도 되고. 근데 올린 순간에 아이디어는 날라가니까 요즘엔 너도 나도 다 똑같이 베껴서 하는 게 대부분이고, 우선은 내실이라기 뭐 그냥 진짜 내가 할 거만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. 내가 먼저 할 거 다 배워놓으면 그 다음 거 배우는 데는 힘들지도 않고 좋으니까. 인생 자체는 모두 다 공부입니다 라는 좌우명으로 저는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앱을 만드는 거, 앱 개발도 코딩도 진짜 박수받아 마땅할 도전입니다. 그러니까 개발자 등록이라는 부분에 너무 포인트를 잡지 말고 내 앱이 인터넷에 내 앱이 한번 올라가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, 진짜 여유가 있고 있으시면 해보세요. 말리진 않아요. 근데 말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등록비, 유지보수는 이 안에 너무 많은 게 있는데
뭐 제가 지금 다 말할 건 아니에요. 그리고 세금. 왜 예상치 못한 복병이 더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더 지치게 할 수도 있고, 겸직이 안 되는 사람이 사업자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종합소득세 내고서는 회사랑 왈가왈부해서 안 좋아지는 일이 생기지 마시고, 우선은 개인 사업자를 내기 전에 꼭 회사에 물어보시고, 제가 말한 거에서 여러분들이 개발자를 꿈꾸시는 분들을, 완전 초보자분들, 이 로드맵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, 아까 말한 다른 관련 영상은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걸거나 아니면 다른 영상 제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첫 영상, 제 목소리가 이렇게 길게 나온 첫 영상이고요. 구독, 좋아요는 한번 눌러봐 주시면 좋고요. 저도 제가 알고 있는 기술 계속 늘려나갈 거고, 지금 이 영상에서 말하는 거는 또 일본어로 번역돼서 나갈 수도 있고, 아니면 뭐 제가 일본어로 말할 수도 있고, 불편하신 부분이 있거나 뭐 어떤 얘기들은 댓글에 언제든지 남겨주세요. 그러면 또 현실적인 내용으로 한번 조언하러 오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